제가 권력을 가지게 된다면 저는 그 힘을 가지고 당신과 함께 변화를 만들겠습니다. 당신이 사용할 수 있는 힘을 만들겠습니다. 당신 손에 힘이 주어져야 되는 거예요. 시민들의 손에 힘이 주어져야지 시민들이 무슨 구원자나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처럼 나를 구원해줄 사람을 저는 구원자는 안 나타난다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바뀌는 수밖에 없어요. 다만 우리는 대부분의 시민들은 상대적으로 약자이기 때문에 자기 손에 힘이 없죠. 권리가 없죠. 그 힘을 찾아주는 사람, 그 힘을 찾아서 같이 그 힘을 가지고 변화를 만드는 게 정치가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걸 하고 싶어요. 노동자들이 뭐 예를 들면 노동자의 권리를 개선해 드리겠습니다가 아니라 노동자들이 자신의 권리 개선을 위해서 스스로 노동조합에 얼마든지 두려움 없이 가입하고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거. 그래서 부담없이 자기가 자기 권리를 위해서 노동조합에 가입하고 당당하게 요구하고 헌법적 권리를 이렇게 할 수 있게 해야 되고, 우리가 무슨 아이를 위해서 무엇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런 게 필요할 수도 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더 중요한 건 그 5시 아까 얘기한 5시에 퇴근할 수 있게 해서 그 부부가 어린이집에서 아이하고 조금 더 눈 맞출 수 있게 자기가 얼마든지 5시에 퇴근할 수 있는 권리를 만들어주는 거. 그리고 그 권리를 사용하는 건 개인들이죠. 그렇게 할 수 있게 하는 거. 이런 거를 하고 싶어요. 제일 중요한 건 산타클로스가 절대 아니다. 정치인은 산타클로스가 아니다. 저는 정의당은 아직 정당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아직도 정당 만들기를 하고 있는 중이다. 정당이라고 자부심 가지고 딱 자신있게 얘기하려면 그게 완성돼야 되거든요. 정당 만들기가 끝나서 완성품이 돼야 되는데 저는 정의당 완성품 아니라고 생각해요. 정의당이 지금 지지율이 국민의당 딱 뜨면서 갑자기 지지율이 확 떨어지고 지금 사람들이 보기에도 불안해 보이잖아요. 솔직히. 그 이유가 뭐냐면 정의당이 아직 완성된 정당이 아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명료하게 자기 정체성과 자기 노선을 가지고 자기 뿌리가 있지 않은 거예요. 뿌리가 흔들리는 거죠. 저는 아직 정의당은 좋은 정당으로 가기 위한 과정에 중간 정도에 있는 거다. 파티 메이킹과 정당 만들기 중간에 있는 정도다. 그래서 이번에 비례대표 후보 선출도 그렇고 20대 총선도 그렇고 정의당이라는 정당 입장에서 이걸 본다면 좋은 정의당을 좋은 진보정당으로 만드는 과정의 어떤 연속성의 일환으로 봐야 된다. 저는 그게 뭐 마무리되는, 그러니까 정의당의 정당 만들기가 마무리되는 시점은 저 개인적으로는 2018년, 20년 정도로 보고 있어요. 18년에서 20년 사이. 네, 그때야 정의당이 이제 정당 만들기가 끝나는 시점이 되지 않을까. 그때야 이제 자기 기반이 명확하고 뭐 무슨 정치 세력이 나와도 자기 지지율이 이제 일정 고정적으로 있고 그걸 가지고 계속해서 이제 정치에 충격을 주는 그때나 돼야지. 지금은 뭐 아직 그런 단계는 아니다. 이런 것도 냉정하게 스스로 자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필요한 거는 첫 번째는 주체, 정치 주체들이 많아야 돼요. 그러니까 조성주만으로 안 돼요. 조성주 다음에 조성주보다 더 젊고 더 에너지 있고 더 많은 다양한, 조성주조차 보지 못했던 더 많은 숨겨진 현장들의 경험이 있는 새로운 정치 주체들을 많이 만들어내야 되거든요. 이 사람들이 많아야 된다. 이게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조직이 강해져야 돼요. 조직이 강해진다는 건 당원들이 저희가 3만 명이 넘었어요. 근데 활동당원은 3,000명도 안 될 거예요. 대부분 당비를 그냥 납부하고, 당비 납부율은 높지만 모임에 나오지 않죠. 그러나 움직이는 당원이 많아야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20% 30%가 돼야 돼요. 3만 명 중에 한 활동하는 당원이 10,000명은 돼야 되는, 막 모임하면 나오고 이런 당원들이 그 정도는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조직이 강해진다. 이런 것들이 지금 있는 과정. 그리고 아까도 계속 얘기했지만 기존의 진보는 되게 확장성을 가져야 되거든요. 좋은 정당이 되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럼 기존에 우리가 주력하고 있지 못한 새로운 영역들, 이런 걸 계속해서 찾아야 되거든요. 이게 확장성도 한쪽에서 또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 가지를 해야 된다. 이게 아마 제2 노동시장이라고 제가 얘기하는 청년들이 다수가 있는, 거기에 이제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주목하고 있는 건 이제 1인 가구를 중심으로 하는, 청년들이 1인 가구가 워낙 많아요. 또는 1인 가구로 나갈 사람들이 많은 거죠. 그래서 1인 가구와 월세를 중심으로 하는 요 주거 대책, 요거를 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임대시장인데, 이게 결국은 임대시장에서 이런 거죠. 임차인, 그러니까 우리 이제 월세로 사는 청년도 득을 이제 줘야 되고,
이 대부분 1인 가구에게 임대를 하는 또 영세 임대 사업자들도 또 예를 들면 손해를 보지 않아야 되고, 그다음에 중개하는 공인중개사 중개사들도 예를 들면 요즘 뭐 직방이나 이런 직거래가 뜨긴 하는데 뭐 여러 가지 또 폐해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3주체를 모두 만족시킬 수 있는 새로운 임대 시장을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해요. 그래서 주거 정책 쪽을 좀 많이 고민하고 있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이제 대학원생과 같은 시간 강사 같은 여기 좀 새로운 노동의 영역, 요걸 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도 대부분 청년이니까요. 이번에 버니 샌더스 보니까 뭐 그 19세에서 29세까지 거기서 78%인가를 얻었대요. 버니 샌더스가. 버니 샌더스 74세 노인이에요. 근데 그냥 버니 샌더스가 주장하고 있는 가치가 그 사회 청년들이 가장 절실하게 느끼고 있는 어떤 문제하고 이게 매치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게 가능했겠죠. 근데 물론 이제 상대적으로 젊은 후보가 청년들의 문제를 본인이 경험했고 공감했다면 그 공감대 폭은 아마 상대적으로 유리하고 클 수는 있겠죠. 그런 장점은 있을 거예요. 각 정당들이 지금 이제 청년들을 후보로 내세우고 뭐 이렇게 하는데 저는 정의당만의 차별성이라면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정의당은 선거 때 누구를 띄우는 게 아니라 조성주와 같은 정치인들이 계속해서 여기 입당하고 여기서 정치하겠다고 맘먹으면 누구나 조성주 이상이 될 수 있다. 여기서 성장해서 여기서 육성하고 성장하고 당의 지원을 받아서 누구나 조성주 이상의 정치가가 될 수 있는 그런 정당이다. 저희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제가 이제 작년에 당대표 선거 끝나고 전국을 돌면서 미래 리더십 스쿨이라는 정치가 육성 프로그램을 만든 기초반을 만든 이유도 그렇고, 이제 다음 주에 정의당에서 이것도 기사감이 이제 최초로 총선 정치 참모 스쿨을 해요. 선거에는요 후보만 뛰지 않아요. 옆에 참모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미국에는 데이비드 엑셀로드, 칼로브 이러는 세계적인 예를 들면 정치 컨설턴트들과 참모들이 있어요. 클린턴이나 오바마를 만들어내고 부시를 만들어냈던. 한국에도 그런 사람들을 육성해야 되거든요. 정당에서 원래 그런 사람들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그런 건 대부분 다 밖에 있는 무슨 선거 기획사나 홍보사한테 맡기죠. 정당은 약해지죠. 그러나 우리 선거에는 정치 참모들도 중요하다. 그래서 2월 13일에 저희가 최초로 총선 정치 참모 스쿨이라는 걸 해요. 후보만 있는 게 후보 옆에서 실제 선거를 기획하고 공보를 담당하고 조직을 만들고 선거의 승리를 끌어가는 참모들도 육성하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 굉장히 많이 오거든요. 그런 것까지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의당의 차별성은 그런 데 있다고 생각해요. 단순히 얼굴로 밖으로 보여주는 게 아니라 그런 역할들과 여기서 성장할 수 있는 것, 이런 거. 결과예요, 결과. 가능성. 그러니까 보여줘야 돼요. 변화가 가능하다는 변화의 가능성을 증명해 줄 때, 그건 무슨 얘기냐면 작은 거라도 내 삶에 변화가 가능하구나. 제가 이번에 이제 슬로건을 변화의 정치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는 누구를 심판하고 싸우고 욕하기 위해 있는 게 아니라 당신의 변화에 대한 열망을 충족시켜주는, 그게 가능하다는 걸 정치가 보여줘야죠. 정치가 보여줄 때 그게 가능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얘기를 꼭 하고 싶었어요. 정치는 정치는 정치인이 하는 게 아니다. 그 정치인이 가지는 민주주의란 정치관, 개혁에 대한 비전, 사회를 어떻게 개혁할 수 있는 비전을 공유하는 시민들과 함께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정치인들을 무슨 무대 위에 쇼프로 TV에 나와서 대신 뭔가 연기해주는 존재들이 아니고요. 같이 무대 위에 서 있는 존재들이다. 시민과 정치인. 저는 그럴 때 정치인을 정치가라고 부를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가문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같이 좋은 정치관과 변화에 대한 가능성, 이걸 공유하는 시민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그들을 만나고 싶은 거죠. 그들을 만나는 이번 선거가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권력을 가지게 된다면 저는 그 힘을 가지고 당신과 함께 변화를 만들겠습니다. 당신이 사용할 수 있는 힘을 만들겠습니다. 당신 손에 힘이 주어져야 되는 거예요. 시민들의 손에 힘이 주어져야지, 시민들이 무슨 구원자나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처럼 나를 구원해줄 사람을, 저는 구원자는 안 나타난다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바뀌는 수밖에 없어요. 다만 우리는 대부분의 시민들은 상대적으로 약자이기 때문에 자기 손에 힘이 없죠. 권리가 없죠. 그 힘을 찾아주는 사람, 그 힘을 찾아서 같이 그 힘을 가지고 변화를 만드는 게 정치가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걸 하고 싶어요. 노동자들이 뭐 예를 들면 노동자의 권리를 개선해 드리겠습니다가 아니라, 노동자들이 자신의 권리 개선을 위해서 스스로 노동조합에 얼마든지 두려움 없이 가입하고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 그래서 부담 없이 자기가 자기 권리를 위해서 노동조합에 가입하고 당당하게 요구하고 헌법적 권리를 이렇게 할 수 있게 해야 되고, 우리가 무슨 아이를 위해서 무엇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런 게 필요할 수도 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더 중요한 건 그 5시 아까 얘기한 5시에 퇴근할 수 있게 해서 그 부부가 어린이집에서 아이하고 조금 더 눈 맞출 수 있게 자기가 얼마든지 5시에 퇴근할 수 있는 권리를 만들어주는 거. 2018년, 20년 정도로 보고 있어요. 18년에서 20년 사이. 네, 그때야 정의당이 이제 정당 만들기가 끝나는 시점이 되지 않을까. 그때야 이제 자기 기반이 명확하고 무슨 정치 세력이 나와도 자기 지지율이 이제 일정 고정적으로 있고 그걸 가지고 계속해서 이제 정치에 충격을 주는 그때나 돼야지. 지금은 아직 그런 단계는 아니다. 이런 건 또 냉정하게 스스로 자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필요한 거는 첫 번째는 주체. 정치 주체들이 많아야 돼요. 그러니까 조성주만으로 안 돼요. 조성주 다음에 조성주보다 더 젊고 더 에너지 있고 더 많은 다양한, 조성주조차 보지 못했던 더 많은 숨겨진 현장들의 경험이 있는 새로운 정치 주체들을 많이 만들어내야 되거든요. 이 사람들이 많아야 된다. 이게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조직이 강해져야 돼요. 조직이 강해진다는 건 당원들이 저희가 3만 명이 넘었어요. 근데 활동당원은 3,000명도 안 될 거예요. 대부분 당비를 그냥 납부하고, 당비 납부율은 높지만 모임에 나오지 않죠. 그러나 움직이는 당원이 많아야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20% 30%가 돼야 돼요. 3만 명 중에 한 활동하는 당원이 10,000명은 돼야 되는, 막 모임하면 나오고 이런 당원들이 그 정도는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조직이 강해진다. 이런 것들이 지금 있는 과정. 그리고 아까도 계속 얘기했지만 기존의 진보는 되게 확장성을 가져야 되거든요. 좋은 정당이 되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럼 기존에 우리가 주력하고 있지 못한 새로운 영역들, 이런 걸 계속해서 찾아야 되거든요. 이게 확장성도 한쪽에서 또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 가지를 해야 된다. 이게 아마 제2 노동시장이라고 제가 얘기하는 청년들이 다수가 있는 거기에 이제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주목하고 있는 건 이제 1인 가구를 중심으로 하는, 청년들이 1인 가구가 워낙 많아요. 또는 1인 가구로 나갈 사람들이 많은 거죠. 그래서 1인 가구와 월세를 중심으로 하는 요 주거 대책, 요거를 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임대시장인데, 이게 결국은 임대시장에서 이런 거죠. 임차인, 그러니까 우리 이제 월세로 사는 청년도 득을 이제 좋아야 되고, 이 대부분 1인 가구에게 임대를 하는 또 영세 임대 사업자들도 또 예를 들면 손해를 보지 않아야 되고, 그다음에 중개하는 중개사들도 예를 들면 요즘 직방이나 이런 직거래가 뜨긴 하는데 여러 가지 또 폐해도 있거든요. 그리고 그 권리를 사용하는 건 개인들이죠. 그렇게 할 수 있게 하는 거, 이런 거를 하고 싶어요. 제일 중요한 건 산타클로스가 절대 아니다. 정치인은 산타클로스가 아니다. 저는 정의당은 아직 정당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아직도 정당 만들기를 하고 있는 중이다. 정당이라고 자부심 가지고 딱 자신있게 얘기하려면 그게 완성돼야 되거든요. 정당 만들기가 끝나서 완성품이 돼야 되는데, 저는 정의당 완성품 아니라고 생각해요. 정의당이 지금 지지율이 국민의당 딱 뜨면서 갑자기 지지율이 확 떨어지고 지금 사람들이 보기에도 불안해 보이잖아요, 솔직히. 그 이유가 뭐냐면 정의당이 아직 완성된 정당이 아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명료하게 자기 정체성과 자기 노선을 가지고 자기 뿌리가 있지 않은 거예요. 뿌리가 흔들리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아직 정의당은 좋은 정당으로 가기 위한 과정에 중간 정도에 있는 거다. 파티 메이킹과 정당 만들기 중간에 있는 정도다. 그래서 이번에 비례대표 후보 선출도 그렇고 20대 총선도 그렇고 정의당이라는 정당 입장에서 이걸 본다면 좋은 정의당을 좋은 진보 정당으로 만드는 과정의 어떤 연속성의 일환으로 봐야 된다. 저는 그게 마무리되는, 그러니까 정의당의 정당 만들기가 마무리되는 시점은 저 개인적으로는 이 3주체를 모두 만족시킬 수 있는 새로운 임대시장을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해요. 그래서 주거 정책 쪽을 좀 많이 고민하고 있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이제 대학원생과 같은, 시간 강사 같은 여기 좀 새로운 노동의 영역, 요걸 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도 대부분 청년이니까요. 이번에 버니 샌더스 보니까 그 19세에서 29세까지 거기서 78%인가를 얻었대요. 버니 샌더스가. 또 버니 샌더스 74세 노인이에요.
근데 그건 번 샌더스가 주장하고 있는 가치가 그 사회 청년들이 가장 절실하게 느끼고 있는 어떤 문제하고 이게 매치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게 가능했겠죠. 근데 물론 이제 상대적으로 젊은 후보가 청년들의 문제를 본인이 경험했고 공감했다면 그 공감대 폭은 아마 상대적으로 유리하고 클 수는 있겠죠. 네, 그런 장점은 있을 거예요. 각 정당들이 지금 이제 청년들을 후보로 내세우고 뭐 이렇게 하는데 저는 정의당만의 차별성이라면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정의당은 선거 때 누구를 띄우는 게 아니라 조성주와 같은 정치인들이 계속해서 여기 입당하고 여기서 정치하겠다고 맘먹으면 누구나 조성주